유럽의 부드러운 빛이 깊은 대화를 감싸는 한적한 방 안에서 위르겐 클롭은 진정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저명한 언론인 라파엘 호니그슈타인과 마주 앉은 이 독일 출신 명장은 단정하게 정돈된 수염과 머리를 한 채로 자신의 휴식 계획과 읽고 있는 책들, 그리고 경기 일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기쁨에 대해 느긋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오랜 친구와의 대화처럼 더할 나위 없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예상치 못한 사교적인 질문 하나였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축구는 좀 보셨습니까, 위르겐? 호니그슈타인은 아마도 잠시의 침묵을 메우기 위해 물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180도 다른 분위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클롭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유머로 반짝이던 그의 눈빛은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방 안의 공기가 굳어질 만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가올 폭풍의 서막을 여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라파, 아주 위험한 질문을 던졌군요.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정중하게 말해서 경기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함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미국 프로축구 리그 경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은둔 중이던 축구의 압박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던 위르겐 클롭이 침묵을 깨고 이토록 강철 같은 경고를 날리게 된 것일까요? 이 보기 드문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 미국의 축구장으로 축제가 되어야 했지만 분노로 막을 내린 그 밤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날 밤은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의 홈 데뷔전이 열리는 날이었고 로스앤젤레스 도시 전체가 손꼽아 기다리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는 홈팀이 억울한 일 때 이 패배를 당하며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고 경기의 영혼이었습니다. 평점 8.5점, 골대를 강타한 슈팅, 그리고 상대 수비진을 뒤흔든 수많은 드리블로 그는 미완의 걸작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주심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숙한 판정을 이겨내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손흥민의 예술 작품은 두 개의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첫 번째 얼룩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명백한 파울을 당한 상황, 누가 봐도 명백한 페널티킥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데뷔골의 희망은 성급하게 올라간 오프사이드 깃발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것은 마이크로 오프사이드, 즉 현대의 모든 규정에 따라 VAR 기술의 개입 전에 플레이가 끝까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50대 50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깃발은 올라갔고 그 순간을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 얼룩이자 더욱 심각했던 얼룩은 바로 주심의 판정 프로세스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 실수의 이름은 딜레이 더 플래그 깃발 지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심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오류였고 프로 심판이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민감한 상황에서 즉시 깃발을 올린 행위는 시스템과 경기 모두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시가 위르겐 클롭 내면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다시 인터뷰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의 목소리는 이제 열정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검사가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축구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라파, 클롭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규칙은 유연하지만 어떤 규칙은 공정함의 근간입니다. 딜레이 더 플래그는 바로 그 근간 중 하나입니다. 이 규칙은 장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강의하듯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규칙은 존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한 공격수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와 같은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태어난 기술인 VAR에 리그가 투자한 수백만 달러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폭발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티켓 값을 지불한 팬들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런 50대 50 상황에서 즉시 깃발을 든다면 당신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나는 시스템을 믿지 않고 이 순간을 존중하지 않으며 내 결정이 전부다라고 오만하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논점을 증명하기 위해 클롭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의 의심을 강철 같은 고소장으로 바꿔놓은 경악스러운 우연의 일치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7월 말에 제오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경기를 본 것을 기억합니다. 클롭은 마치 모든 프레임을 되감듯 생생하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두 번의 명백한 파울을 당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요. 하지만 단 하나의 페널티킥도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TV 화면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주심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필립 두이치였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빈정거림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저는 손흥민의 경기를 봤습니다.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판정, 또다시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대체 어떤 아마추어가 휘슬을 불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 이름을 검색했을 때 저는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또 그 트위치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라파?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능의 패턴입니다. 리그 최고 스타의 경기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심판이 징계를 받기는커녕 리그에서 두 번째로 큰 스타의 데뷔 경기에 계속해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농담하자는 것입니까? 검사 클롭의 최종 판결은 시스템 전체의 고질병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심판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무능함이 계속되고 확산되도록 방치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평가, 훈련, 그리고 책임 규명에 있어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MLS는 손흥민과 메시 같은 화려한 페라리를 들여오기 위해 수억 달러를 썼지만 아마추어 드라이버에게 레이스를 맡기고 있습니다. 조만간 끔찍한 사고가 터질 것입니다. 클롭의 발언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구계의 중심부에서 터진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즉시 MLS는 전 세계적인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재빠르게 이 인터뷰를 위르겐 클롭의 무료 강의, MLS가 왜 그들의 스타들을 실패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심층 분석이라는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제목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ESPN부터 폭스 스포츠에 이르는 미국의 주요 스포츠 채널들은 클롭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는데 수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과 메시의 페널티킥이 무시된 상황을 나란히 놓고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했으며 모두가 클롭이 옳았다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압박은 언론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럽의 한 권위 있는 심판협회는 클롭이 제기한 전문성 기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티에리 앙리나 제이미 캐러거처럼 양쪽 축구를 모두 잘 아는 미국 내 해설가들은 일제히 기사를 공유하며 소셜미디어에서 클롭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 불길은 팬 커뮤니티로 번졌습니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 팬들의 예상치 못한 연합으로 만들어진 한 온라인 청원은 MLS 리그 전체의 심판 판정에 대한 투명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청원은 단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클롭은 단 몇 마디 말로 사방에서 몰아치는 거대한 압박의 폭풍을 만들어내 MLS를 코너로 몰아넣겼습니다. 클롭의 인터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한 심판의 개인적인 실수를 리그 전체의 시스템적 오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MLS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화적 격차를 폭로했습니다. 한쪽에는 손흥민과 메시 같은 슈퍼스타들의 월드클래스 문화와 절대적인 프로페셔널리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심판이 대표하는 여전히 아마추어적인 색채가 짙은 리그 운영 인프라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손흥민이나 메시가 몇 경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MLS가 과연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가 되겠다는 야망에 대해 진정으로 진지한지에 대한 더 큰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위르겐 클롭은 그의 휴가지에서 MLS가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무료이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의 무거운 무게는 리그 운영진에게 던져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를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페라리에 걸맞게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하라는 경종으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아니면 이를 무시하고 수십억 달러와 수십 년을 들여 쌓아 올린 신뢰에 대한 조종이 되도록 자만에 빠져 야망을 스스로 무너뜨릴 것입니까? 전 세계 축구계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